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명화의 감상과 응용 수업을 맡게 된 정현선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명화의 감상과 응용 수업을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약간 그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여러분 한 학기 수업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는데요. 질문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 꼭 이 수업이 명화의 감상과 응용인지 아니면 무슨 과목인지 그 과목하고 여러분들 학년에 무슨 과 누구라는 말을 소속을 꼭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나 아니면 메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메일 주시는데요. 메일은 한 메일로 좀 주세요. 학교 메일은 제가 가끔씩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을 못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메일로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이나 의견들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문자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한 메일로 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나 질문이 있으면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 명화의 감상과 은영의 이 수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 계획, 그 다음에 교재들, 그 다음에 성적 평가에 대한 방법들, 그 다음에 명화 감상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명화의 감상과 응용은 이 명화의 전반적인 이 감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상이라는 말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거 감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감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감상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명화도 명화를 제가 이게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주에 한 명씩 탐색을 할까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알기도 전에 이 명화가 왜 이렇게 됐는지 흐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명화에도 흐름, 명화에는 어느 시기에 화가들이 제일 많았고 명화들도 어느 시기에 굉장히 많았는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지도, 흐름을 좀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화의 전반적인 이런 감상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런 응용을 동시에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명화의 감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응용 사고의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 명화의 감상과 응용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고 미학적인 사상의 이해로부터 이 명화의 감상과 다양한 관계를 이루는 이 재반의 연관성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명화는 명화지만 또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과 시대별로 해서 나타나는 이런 명화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사의 흐름, 또 미술사의 용어, 이런 것들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 흐름에 따라서 주제나 아니면 거기에 흐름에 나타나는 그런 조형적인 요소, 아니면 이런 그 색채, 아니면 기법, 아니면 이런 재료의 응용,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미적 감각과 이 표현의 벽을 넓힘으로 다양한 이런 명화들을 모색하고요. 또 명화의 그런 응용력 사고에 관한 발상, 창의력, 이런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명화의 감성을 통해서 응용력에 대한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 명화의 그런 시대별, 양식별 이런 흐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이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화에 감상하고 이런 응용 사고력에 바탕으로 해서 뭐가 생긴다?
발상을 할 수 있는 표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 수업이 그림을 많이 그립니까? 나는 디자인을 그리거나 미술을 하는 전공이 아닌데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벌써. 근데 여러분들 이 수업은 교양 수업이잖아요. 디자인이나 회화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명화의 감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발상력, 창의력, 아니면 분석,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이 다양한 그 방법들, 이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학하는 학생들은 이 명화를 통해서 더 문학적인 관점으로 갈 거고, 또 이 기계를 하는 사람들은 명화를 통해서 이 기계적인 뭐 여러 가지의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서 또 파악할 수 있을 거고, 뭐 예술하는 사람, 뭐 피아노과나 뭐 연극가나 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편안한 이런 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강의를 좀 쉽고 이해할 수 있게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수업에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동영상 강의 수업 진행 방법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업 듣기 전에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학습 정보에 가면 있습니다. 사이버실 강의, 이 학습 정보 강의자실에 가서 다운로드 받고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학습 활동 관리에 가면 과제가 매주 부여가 조금씩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3학점짜리에서 3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업을 3시간 다 듣기에는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1차시, 2차시, 3차시 수업을 해요. 그래서 1차시에는 보통 한 25분에서 30분 그 정도 간격으로 1차시, 2차시 하고요. 3차시에는 한 10분에서 15분, 20분 이내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이어서 과제나 수업에 연장하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동영상 수업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9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8분 들었다, 18분 50초를 들었다. 그럼 그 10초 때문에 결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9분이라고 제가 적혀 있으면 19분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수업은 지각이라는 건 없고요. 결석과 출석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며칠씩 열려 있으니까 그 수업을 여러분들 잘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채워서 수업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출석에 관계되는 것들은 고쳐드릴 수가 없어요. 이 동영상 이 출석은요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수정할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출석만큼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F 처리되지 않게 여러분들 유념해서 강의 수업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강의는 이렇게 명화의 흐름, 이해, 그 다음에 작품 주제에 대한 거, 조형 요소, 색채, 기법, 재료, 작품 분석으로 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또 이 개인별 작가 발표하고 실습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인원들이 많다 보면 이 발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그 과제 관계에 대해서 과제를 한 후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올려주면 그것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체크를 할 거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 매주 피드백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하면 거의 한 주가 그냥 까먹어요. 그래서
이 피드백 같은 것들은 제가 중간고사 전에 한 번 정도는 다 전체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표는 이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일괄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 과제를 올리고 시간에 이게 그 과제는 시간이 오픈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마감이 되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그래서 일단 시간 철저하게 지켜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는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 하면 일단 올리고 보세요. 시간에 맞춰서 올리고 그 다음에 메일로 저한테 추가적으로 보내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매주 올리고 안 올리고에 따라서 아마 성적이 부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지금 일단 중간고사는요 과제로 아마 나갈 거고요. 이 코로나 여파에 따라서 기말고사는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 상황을 보고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은 20%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30%씩 하고 그 다음에 과제가 20% 부여돼서 100%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 수업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참 힘들어요. 성적 내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 잘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한 겁니다. 이 강의 진행 방식은요 보통 이렇게 되지만 일단 이 사조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전에도 있겠지만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부터 회화 중심으로 해서 이 명화 중심으로 이렇게 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시대에 좀 명화에서 유명했던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수업이 꼭 이렇게는 안 나갈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과제나 진도를 보고서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지 않게 여러분들 막 수업이 좀 지체가 된다 생각을 하면 좀 더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왜 이렇게 했는데 왜 똑같이 안 나가요? 하고 여러분들 저한테 따지지 마시라고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미리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주 교재입니다. 교재에 대한 건데요. 저는 PPT 내용, 이거 PDF 파일로 아마 매주 여러분들한테 수업 자료들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좀 책을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4권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술에 관한 화학자예요. 그래서 이 전창님 이 교수 이제 홍대 교수님인데 이제 퇴임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미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화학자인데. 그래서 이 미술에 대한 것들을 아마 화학적으로 푸는 그 화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미술 작품들이 다 뭘로 그리죠? 물감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물감은 다 뭐죠? 화학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미술관에 간 그림들의 재료들이 다 이 화학적인 것들로 죄송합니다. 시끄러워서 화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미술관에 관 화학자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물감이 나타나는 그림들의 보관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색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 책에 많이 쓰여 있고요. 또 내가 사랑한 명화는 또 이렇게 그 약간 학문적인 측면에서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이 작가가 겪었던 그 명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글로 해서 나타난 거고요. 이거는 서양 미술 특강 그래가지고 이 몇 사람들을 가지고서 미술사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화 민문도 여러 가지 뭐 기법, 뭐 아니면 뭐 감상하는 방법들, 그것들을 가지고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 4개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책을 좀 하나 읽어야겠습니다 하는 거는 이 4권 중에 이거 말고도 많이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보겠습니다, 빌려서 보겠습니다 하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 4권 정도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명화의 감상하고 응용의 분석인데요. 이 명화의 감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들을 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대한 것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 명화의 감상하고 응용, 이것들을 본다면 일단 작품을 봐야겠죠. 명화의 작품을 보고서 거기서 느끼고 보고 이해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고력에 대한 발상, 색채감, 다양한 이런 발상 표현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응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변화로 나타날 수 있고 이 또 다양한 그 변화에 따른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명화의 감상은 계속 이 명화들을 보면서 느끼고 읽고 이해하는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작품들을 감상을 하면서 사고력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이런 감성적인 지성을 배양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명화에 관계된 응용을 이런 창의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작품에 대한 이런 지적인 해석, 분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이해하고 감동하고 또 깨닫고 또 아니면 이 새로움에 대한 창조 이런 것들을 다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명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상하는 그 감상 능력, 그 다음에 이런 명화를 보면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이것들이 같이 병행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그 작가의 그 개인 양식하고 시대 양식에 대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다른 수업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하는 얘기지만 처음에는 이런 양식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해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이 한 예술가의 양식이나 표현은 독창성을 가져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유사성이 또 존재하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양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이란 말을 쓰고요. 또 이런 개인의 작품에서 이런 개성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통 개인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를 포함한 다른 작가 아니면 공유되는 이런 표현 양식을 시대 양식 또는 유파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보면은 표현 양식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작가들이. 이런 기법을 썼는데 다른 작가들도 이런 기법들이 조금 변하고 그렇고 뭐 이런 색감들을 썼다면 이런 색감들이 다 비슷하고 이런 형태가 있었다면 이런 형태들이 작가들이 비슷비슷한 그렇게 공유하면서 하는 이런 표현 양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보통 표현 양식을 우리는 시대 양식 또는 유파 양식이라는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적인 것들을 얘기하면 트렌드라는 얘기를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뭐 유행을 하고 요즘 트렌드에는 뭐 어떤 것들이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는 이런 양식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사조를 파악하고 시대나 문화적인 이런 개연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화를 볼 때는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계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같이 알고서 이 명화를 봐야지 그 그림 하나만 딱 보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양식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은 이런 그 표현 양식도 있지만
이 조형 요소, 표현 방식에 따른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명화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조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점, 선, 면, 색채, 통일, 변화, 균형, 율동 이런 방법들로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화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통일감이라든가 아니면 색채라든가 아니면 율동감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형식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화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식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선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았다, 면적인 면들이 많았다, 아니면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 명화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 통일감이 있다, 율동감이 있다, 변화가 있다, 균형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이것들을 우리는 보통은 형식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여기서도 자꾸 오탁을 줬는데요. 표현 방식에 따른 작품의 분석, 또 각각의 그런 표현 방식에 따라 그림의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며 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분석해 보는 방법이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표현 방식에 따른 분석이라고 또 얘기하겠죠. 또 미술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사실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변형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비상대적인 표현이냐 하고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표현은 뭐고 변형적인 표현은 뭐고 비상대적인 표현은 뭔지를 나눠보는 그것들을 한번 분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양식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크게 이 세 가지 표현을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재현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이 자연과 같은 대상의 형태나 색을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객관적인 이미지나 형태를 지닌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재현적인 표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화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 인물들을 가지고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그 자연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명화들이 있고요. 또 어떤 대상은 이 형태만 가지고서 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작품들은 색으로만 막 빠져있는 그런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객관적인 그런 이미지나 형태를 지닌 그런 표현 방법, 그것들을 우리는 보통은 우리가 재현적인 표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상적인 표현입니다. 심상적인 표현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나는 저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흥분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감정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도 보고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난 저 그림을 보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가져. 난 저 그림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나는 저 그림을 보면 굉장히 슬퍼. 나는 저 그림을 보면 굉장히 막 즐거움이 생기고 막 어디를 갈 것만 같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감정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아니면 상상에 따라 이렇게 주관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일상의 그런 합리적인 논리나 관습에서 벗어나서 이런 상상의 세계나 무의식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상적인 표현을 하는 이런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원하는 막 그림을 그려놓고 작품이라고 딱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를 해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괜찮은 것 같아. 난 저거를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 보여. 나는 저거를 보니까 굉장한 상상력이 막 생기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상적인 표현의 그 그림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순수한 조형, 요소인 이런 점, 선, 면, 아니면 이 색채, 이것들을 통해서 작가의 그런 사상이나 감정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다 점으로만,
어떤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데 점으로만 막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또 어떤 작가들은 선, 이런 선으로 크고 작고, 또 어떤 화가들은 면, 크고 작고, 어떤 화가들은 그냥 하나의 이런 원 하나만 딱 칠하고, 아니면 네모 반듯한 거 하나만 딱 칠해놓고, 거기에 따른 이 작가에 대한 그 감정, 사상,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을 추구하는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현적인 표현, 심상적인 표현, 추상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방식에 따른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는 명화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재현적인 표현, 심상적인 표현, 추상적인 표현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명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어떤 표현으로, 어떤 감정으로,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수업으로 이 수업을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1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좀 이따가 다시 2차 수업, 2차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